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창문을 모두 열고 의자 등받이를 똑바로 해야 하며 실내 등이 어스름하게 조절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아니, 과연 비행기라는 큰 기계가 움직이는데 북적거리면서 조명 조절하고 등받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죠? 사실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으나 닫으나, 내가 의자 각도를 90도로 하나 180도로 하나, 실내에 불을 켜나 안 켜나 실질적인 비행기의 움직임에는 상관이 없어요. 일부 그 이유를 항공사 직원들에게 물어보신 분들은 이런 행위가 안전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전과 관련된 행동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유를 같이 생각해보죠. 일단 비행기의 운항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이륙과 착륙의 과정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잉에서 조사한 57년간 항공기의 사고 상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착륙 시의 사고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 이륙 시의 사고가 12%로 이륙 착륙 시의 사고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Critical 11 Minutes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륙한 뒤의 3분과 착륙 직전의 8분, 이렇게 총 11분이 사고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예 비상 상황을 상정한 상태로 대기를 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륙한 뒤에 일정 시간이 되기 전에는 안전벨트를 한 상태로 승객들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할 수 있을 만한 순간에 승객들을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끔 기내 상황을 준비시켜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순한 것부터 짚어가 볼까요? 일단 등받이는 왜 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좁은 기내에서 내 등받이가 젖혀져 있다면 내 뒤의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막게 되겠죠. 그거 조금 젖혀져 있다고 못 나올 리가 없다고요? 나올 수야 있겠죠. 하지만 이에 소비되는 시간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90초 이내에 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제조를 하고 주변을 세팅한다고 합니다. 그 90초 중에서 1초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등받이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게 된다면 큰 낭패가 되겠죠. 자, 그럼 창문은 왜 열까요?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대부분이 될 겁니다. 보통 날개와 그 밑에 붙어있는 엔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가운데는 객실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큰 인명피해가 생긴 상태일 것일 테니 탈출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보았을 땐 승객들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걸 순간적으로 기내에서 판단하려면 바깥 상황을 직접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위급한 순간에 창문을 올리냐 내리냐로 급박한 시간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열어놓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눈이 침침하게 바뀌어버리는 기내 등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암수능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야간 사격을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만한 이 암수능, 그 유명한 암수능,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나서 방안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장님처럼 더듬더듬 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보면 아까랑 똑같이 어두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보이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사람의 눈에서는 상황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비율을 조절하는데 이게 기계처럼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 시간은 약 10초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상황에서 비행기 바깥이 밤인 상황이고 승객들이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 암수능이 안 되어 있다면, 간단히 말해서 탈출하자마자 바깥에서 주변 상황이 안 보이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내등을 어둡게 조절해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보는 것에 문제가 없게끔 간이 암수능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예 조명을 꺼버리면 암수능이 더 잘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탈출할 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좁은 기내에서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암수능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방금 전 설명한 창문을 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깥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비행기 외부가 어둡고 비행기 내부가 너무 밝으면 창문은 바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기내 안을 반사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각각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죠. 비행기가 비상 상황에 있고 90초 안에 탈출을 해야 하는데
앞사람 등받이가 젖혀져 있어서 그거 피해 나오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왼쪽으로 내릴지 오른쪽으로 내릴지 보려고 창문 여는데 시간 또 소비하고, 그렇게 기껏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암수능 하는데 또 10초를 소비하게 되고. 그렇죠? 기내에 나 혼자만 있고 혼자 탈출하라고 해도 90초가 빠듯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90초란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좀 귀찮더라도 비상사태를 상정하여 쓸데없이 시간이 소비될 부분을 미리 준비시켜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취하는 조치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기내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규정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짧은 시간 제한 중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귀찮거나 번거롭게 되더라도 이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 이유를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비상구 좌석의 특수성. 비상구 쪽은 다소 다른 좌석에 비해 공간이 넓기는 하지만 사고 상황 시에 본인이 먼저 탈출할 수 없으며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노약자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기 힘 세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거나 취한 상태로 그 자리가 조금 더 넓어 보이니까 거기에 반드시 앉겠다면서 승무원과 문제를 만드는 이런 승객들이 있죠. 단순히 비상구가 더 넓고 편하다는 부분만 보고 에이 설마 무슨 일 생기겠어? 라는 식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 승무원뿐만 아니라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못하게끔 말려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등받이 올리고 창문 열고 암수능 빠릿하게 해도 그 사람들이 헛짓거리를 해서 탈출의 마지막 관문에서 모두의 목숨이 죽냐 사냐로 쉽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비행기 기내에서 이해가 안 갔었던, 하지만 사실은 안전을 위해 행해지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고 협조해서 안전한 비행과 여행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